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창성고 유튜브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10번과 11번 여러 가지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학습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0번과 11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10번의 문제 3번을 대부분 친구들이 어려워하였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자. 자, 이 약속은 그냥 이 문제에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는 약속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개의 실수가 있죠. x, y, z 세 개의 실수가 있는데 앞에 실수에서 뒤에 실수, 가운데 있는 실수를 빼라.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실수를 제곱해서 곱해라. 이런 뜻이죠. 말로 한번 풀어보면 조금 쉬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자, 그러면 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시키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가로 ABC.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거에서 가운데 거를 빼라. 그런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을 해서 곱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BCA. 이 말은 앞에 B에서 뒤에 C를 뺀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를 제곱을 해라. 마찬가지로 CAB. 이것은 앞에 거에서 중간 거를 뺀 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곱해라.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러면 A-B C제곱 플러스 B-C A제곱 플러스 C-A B제곱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결국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보면 A라는 문자도 있고 B라는 문자도 있고 C라는 문자가 있죠. 문자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A에 대해서도 2차식, B에 대해서도 2차식, C에 대해서도 2차식이죠.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하려면 일단 A에 대한 2차식, 2차 항 B-C A제곱 다음 플러스 요 항과 이 항을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AC제곱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는 0이 되겠죠. 자, B-C A제곱 다음에 A 여기 있죠. 자, 이거를 A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냥 묶어줘도 되지만 앞에 보면 B-C가 있죠. 자, 그래서 편의상 마이너스 A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상수항. 상수항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뭘로 묶는 게 좋을까요? BC로 묶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BC로 묶을까요? 플러스 BC로 묶는 게 낫겠네요. 묶으면 B-C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감이 오나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B-C A제곱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B 플러스 C, B-C A 플러스 BC의 B-C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공통인수로 묶는다. B-C, B-C, B-C가 똑같이 있죠. 그러면 B-C로 묶어주면 남는 것만 적으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는 0.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중괄호 안을 보면 상수항은 B와 C의 곱이죠. 1차항의 기수는 B와 C의 합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 말은 인수분해가 B하고 C의 곱이니까 BC. 근데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갑시다. 자, 위로 올라가면 B-C 다음에 가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a-b, a-c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할 때 잘 한번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개의 수가 있어요. b-c, a-b, a-c가 곱해져 있죠. 자, 이 세 수를 곱했더니 0이 됐다. 0이 되려면 모두 다 0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0이 돼도 전체 식은 0이 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b-c가 0, a-b는 0, a-c는 0. 자,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많던데 셋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요게 0이 되거나 또는 요게 0이 되거나 또는 요게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OR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거나 또는 A하고 B하고 같거나 또는 A하고 C가 같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 그러면 세 변이 같다는 말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답을 정삼각형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아닐까요? 자, 또는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또는은 셋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죠. 이것도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죠. 이것도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 변 중에서 두 변만 같아도 둘 중에 이렇게 세 변 중에서 그 한 쌍만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변 중 두 변이 같다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정삼각형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B는 C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AND라는 개념 대신에 컴마를 쓰기도 합니다. A하고 B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A하고 C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죠? 이 말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말이죠. 그때는 정삼각형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정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유를 찬찬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학습지 11번의 문제 1번입니다. 자, 학습지 11번의 문제는 여러분이 대체로 문제를 다 잘 풀어주었어요. 잘 풀어줬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학습지 11번을 선생님이 채점해준 메일을 보고 다 맞거나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되어 있죠. 문제 1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일단 공식은 아니죠. 또 문자가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림차순은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고 치환도 힘들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고차식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높은 그런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죠. 인수 정리가 뭐였죠? 자,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인수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FA라는 값을 구해봤더니 0이 나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fx가 x-a를 자, 아직 이 기호는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쓸게요.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기호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 보통 x 대신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지금 x 4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가 있죠. 요거의 약수를 대입을 해주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중에 적당한 값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1을 넣어주면 일단은 안 되죠. 자,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안 될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4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3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계산하면 1 플러스 3이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말은 x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합시다. 자, 4제곱 계수, 세제곱 계수, 제곱, 1차 상수 다 적어주고 얼마로 적어줘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죠.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4 0 0이 나와야 내가 제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끝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죠. 아까 1은 안 됐고,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2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0 이렇게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수 1차, 2차의 개수가 되겠죠. 2차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조립제법을 쓰지 않더라도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그러면 결국 적어주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죠.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죠.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몫을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끝까지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답을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 정답이 이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요. 답을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나요?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뭘로 돼요? x로 다시 묶어낼 수 있죠. x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래서 인수분해는 되는 거는 될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같으면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p1의 값은 항등식이란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뭐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쵸?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p1의 값을 구하라 했네. 그래서 그럼 x 대신에 1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될까요? 1 넣으면 여기 p1 되죠, 그죠? 되는데 문제는 여기 1이 돼버리니까 이 값이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그러면 p1에다가 0을 곱하면 0이니까 p1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라서 x 대신에 1 넣어야지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좌변과 우변을 보면 좌변과
좌변과 우변을 보면 우변은 이 식과 이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수분해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구할 거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하려고 보면 여기에 이미 힌트가 있죠. 자, 이걸 다시 적어볼까요? 요 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p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적어놓고 뭘 넣을지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죠. 그럼 1을 넣어볼까요? 1 넣어주면 1, 4, 4, 3, 3, 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면 뭘 넣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 자, 그러면 상수 1차. 그럼 결국 인수분해를 해주면 요 식은 x 1부터 적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x 플러스 1, 마지막은 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px는 뭐다? px는 x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러면 p1의 값은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혹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푼 친구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과 px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다? px다. 그래서 이 식을 이걸로 직접 나눈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눠 보는 거는 연습 삼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그냥 다 들었다 하고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끄고 내가 몰랐던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